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YTN 쏙쏙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한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12원 50전 오른 1191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난항을 겪던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진전되면서 잠정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협상이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비중을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9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마무리됐습니다. 금융노조는 노조 동의가 없어서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권의 예금과 적금 등의 금리는 많이 떨어진 반면 대출 금리는 조금 떨어지면서 두 금리 간의 격차가 2.19%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꺼져가는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유통업체 등이 추첨으로 지급하는 경품의 한도를 2천만 원 또는 매출액의 3%로 규정한 가격 상한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구조조정에 성공하느냐, 실패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 현대상선에게 이번 주는 운명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일단 구조조정의 첫 단추인 선박 사용료 인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선박 업체들과 20% 초반대의 용선료, 배를 사용하는 요금 인하율에 합의한 겁니다. 협상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호 기자, 현대상선이 일단 선박 임대료를 낮추는 데는 상당한 진척을 이룬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상선은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운송료를 받는 해운회사입니다. 자체적으로 보유한 배도 있지만 해외 선박업체에서도 수십 척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영국, 싱가포르의 선박회사에서 빌린 배가 70%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조디악이라는 영국 회사가 용선료 인하에 부정적이었는데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척을 이뤄냈다는 것이 현대상선과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사실상 협상이 끝나서 이번 주 안에는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대상선은 그동안 해외 선주 22곳과 용선료 인하 협상을 진행한 결과 용선료 조정에 대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박 임대료 인하 폭은 목표로 했던 28% 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 초반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인하분의 일부는 현대상선이 주식이나 채권 형태로 보존해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 용선료 협상이 안 되면 법정 관리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 찰나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진전인데요. 현대상선의 앞으로 경영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네, 현대상선이 지급하는 선박 임대료는 한 해 1조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9,758억 원을 썼습니다. 주요 선박업체들이 20% 초반 수준에서 용선료를 깎아주면 1,400억 원 이상 운항 원가가 줄어듭니다. 경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수준인데 현대상선의 1분기 영업적자가 1,630억 원이라서 추가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만으로 경영이 정상화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분기에 1,000억 원 이상 적자를 낼 정도로 경영 환경이 나빠져서 결국 선박 임대료를 깎아달라, 이런 요청까지 하는 처지가 된 건데 왜 이렇게 나빠진 건가요? 네, 전 세계적인 교역 규모 둔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운업이 호황이던 2008년에 컨테이너 하나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운반해주면 2,800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작 600달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올 초에는 200~300달러 받다가 값이 오른 겁니다. 교역량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실어 나를 때 받는 운임도 5분의 1로 떨어졌고 결국 영업할수록 적자만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16개월 연속 수출 감소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 기록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수출 6위 이내 국가가 모두 적게는 2.8%에서 많게는 15% 이상 지난해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얼어붙었다는 뜻인데 이럴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체가 바로 현대상선이나 한진해운 같은 해운사들이고 결국 선박 사용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국면 전환용 카드는 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중요한 일정들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대상선의 이번 주는 운명의 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선여 협상에 이어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사채권자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대상선의 회사채가 8,043억 원이 나가 있는데 출자 전환과 만기 연장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현대상선은 사채의 50%를 출자 전환해주고 나머지는 만기를 5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반발도 있겠지만 일단 용선료 인하 협상에서 진척이 있었기 때문에 사채권자들도 출자 전환 등에 동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채무 재조정에 성공을 해도 이번 주 후반에 그 해운동맹 가입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서울에서 해운동맹 G6 회원사들의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현대상선도 바로 이 G6 회원입니다. 이달 중순에 디얼라이언스라는 새로운 해운동맹이 출범했는데 이걸 주도적으로 만든 해운사들이 바로 G6 회원사들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현대상선은 선택을 받지 못했고 대신에 한진해운이 이 해운동맹에 가입했습니다. 현대상선도 여기 가입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안고 있는데 이번 주 열리는 G6 정례회의에서 가입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을 줄이고 또 수익을 내려면 해운동맹 가입이 필수적이어서 우리 정부도 주요 해운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대형 해운사죠. 한진해운은 구조조정에 좀 늦게 참여를 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진해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상선과 배를 빌린 선박업체가 겹치는 곳이 많지만 최근 용선료 체납으로 한진해운 배가 억류되면서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캐나다 선박업체에서 배 사용료 137억 원을 주지 못해서 벌크선 한 척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억류됐다가 풀려났습니다. 한진해운이 선박 임대료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인데요.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한진해운의 차입금이 8천억 원인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은 1,8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자산이나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 한진해운이 유동성 확보에 나섰는데 한진그룹 차원의 지원 없이는 현금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호 기자였습니다. 네, 일회용 용기에 얼음을 담아 파는 이른바 컵 얼음 장사로 편의점들이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컵 얼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수, 커피, 탄산음료의 매출까지 함께 끌어올리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시위의 자료를 보면 이달 들어서 지난 22일까지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컵 얼음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400원짜리 이 컵 얼음은 2013년 이후 3년 연속 연간 판매량 순위 1위를 지키면서 확고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올해는 특히 5월부터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면서 지난달보다 2배 이상 판매량이 늘었는데 올여름에도 인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이 광고 30대 이상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따라 불러보셨을 겁니다. 익숙한 껌 광고 기억하시죠? 1970년대부터 80년대 달콤하고 시원한 맛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롯데껌이
판매 49년 만에 누적 매출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금액을 주시 후레쉬 제품으로 환산해 보면요. 지구의 둘레를 330바퀴 돌 수 있는 1,320만 킬로미터입니다. 낱개로 환산해 보면 약 2천억 매가 되는데요. 전 세계 인구 73억 5천 명이 약 27번씩 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 자일리톨껌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여성 인권 관련 사안이 많죠. 국내 대기업 가운데 여성 차별이 그나마 덜한 기업은 어딜까요? 사단법인 미래포럼과 CEO 스코어의 분석 결과 포털업체 네이버, 그리고 나이키와 갭 등을 제작하는 글로벌 의류업체 한세실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매출을 기준으로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근속 연수와 연봉, 고용 증가율, 고용 비중, 임원 비율을 기준으로 남녀 평등 정도를 따져봤습니다. 전체 평균 52점에서 두 회사는 77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이랜드 리테일과 CJ E&M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생활용품과 제약, 은행 업종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석유와 철강 등 중화학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성별 불균형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TV 제품이 영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연맹지 위치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잡지가 최근 사운드와 비전 부문에서 삼성 TV 38개 모델을 베스트 바이로 선정하고 이 부문의 최고 브랜드로 삼성 TV를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 레인저스 홈구장에서 사흘 동안 올레드 TV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LG전자는 야구장 중앙 출입문과 앞과 VIP 라운지 등의 체험장을 마련해서 구장을 찾은 야구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LG 로고와 텍사스 레인저스 로고가 함께 새겨진 티셔츠를 나눠주고 지역 유통점과 연계해서 TV 판촉 행사도 열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친환경 특허 건수가 글로벌 기업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미국 특허 상표청에 신규 등록된 특허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기술 분야는 모두 910여 건이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54건, 토요타가 41건, 포드가 36건을 등록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3월 말 현재 국내에서 2만 700여 건, 해외에서 6,900여 건 등 모두 2만 7,700여 건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변보경 코엑스 사장이 코엑스 창사 30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글로벌 마이스 전문 기업으로서 제2의 창업을 하겠다며 마이스 산업이 한국 경제의 신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전시 사업 시장을 공략해서 우선 현재 4개 정도인 전시회 수출, 그러니까 이 대규모 전시회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건수를 내년까지 7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마이스는 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전시, 이벤트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한상의가 국내 최대 규모 사진 공모전인 제3회 대한민국 기업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제는 기업과 삶,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면 국내외 남녀노소 누구나 출품할 수 있습니다. 응모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진 공모전 사이트에서 온라인 또 모바일을 통해서 받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사진을 바로 찍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도,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 전국 평균은 지난해보다 약 5% 올랐습니다.
제주도 27.8%, 세종시 15.3%, 울산 11%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와 해외 자본 유입 증가, 또 세종은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등이 땅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이었습니다. 제곱미터당 8,310만 원을 기록하며 13년 연속 1위였습니다. 또 제곱미터당 99원으로 가장 싼 전남 진도군 조도면의 토지보다는 84만 배나 비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소비자 대부분이 생활화학용품을 불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지난 19일부터 엿새 동안 전국의 20세부터 59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87%가 생활화학용품의 안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옥시 제품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옥시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85%에 달했습니다. 네, 쏙쏙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저녁 6시에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